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핫한 차종이죠. 둘 다 이 차를 사려면 몇 개월씩 대기를 해야 되거든. 몇 개월씩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숨어있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그 비밀이 하나 숨어있는데 뭐냐? 대기가 몇 개월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미친듯이 잘 팔리는 차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대기가 있는 이유는 둘 다 한국에 수입되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둘 다 당장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차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핫한 차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B5 4륜구동 모델이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630i MSP M 스포츠 패키지 X드라이브 모델이다. 자, 가격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녀석은 지금 9,100만원 9,100만원에서 할인을 한 4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해준다라는 게 함정. 그리고 V90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이 정가인데 당연하지만 볼보는 할인 그딴 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실구매 가격 차이가 1,000만원 정도 나게 됩니다. 1,000만원. 자, 그러면 1,000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차량 다 너무나 다재다능한 차량들이란 말이죠. 일단 운전도 좀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브랜드 빨도 좀 있고, 트렁크에 짐도 많이 실리는, 그렇다고 사이즈가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이런 차량들이 사실 흔치 않거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두 차종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이 다른 브랜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V90과 6 시리즈 이 차량들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이 V90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 사견이에요. 특히나 이 옆라인이 진짜 이런 비속어를 쓰기 싫은데 이거는 진짜 이 디자인은 뒤지는 것 같아요. 크로스컨트리다 보니까 일반 노멀 V90 모델에 비해서는 차고가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핸들을 살짝 더 오버 핸들을 만들어 주면서 바퀴를 옵셋을 살짝 빼서 또 이 추가적인 사이드 가니쉬들이랑 버무려져서 이 녀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닥스훈트 같은 이 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이 굉장히 깔끔한 면이 요 라인 하나만 딱 놓고 광활하게 펼쳐진단 말이죠. 이게 정말 옆에서 이 차가 달려가는 거를 보았을 때 그렇게 진짜 유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옆 라인에서 봤을 때 이 글라스 라인 자체도 이 각진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굉장히 길게 쭉 뻗어놓은, 네, 이 모습이 이 V90의 가장 큰 디자인 매력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저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V90의 완승이라고 해주고 싶다. 거기에다가 뭐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 둘 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볼보는 뭔가 아직까지도 조금은 새롭죠. BM보다는. 자, 하지만 BMW 6 시리즈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헤드라이트의 데일라이트가 또 굉장히 예쁘게 좀 튜닝이 됐고, 테일램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옵션이 또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할인받은 가격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가격 차이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두 차종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실내에 탔을 때의 거주성,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행보조 장치가 두 차량 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 주행보조 장치에 있어서만큼은 이 6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볼보에 들어가 있는 에이다스는 지금 카메라 앞에, 글라스 앞에 하나 있죠. 그리고 앞쪽에 요 그릴 안에 레이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라이더 아니고 레이더. 자, BMW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BMW에서 사용하는 주행보조 장치 시스템 중에 이제 가장 상위 등급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앞에 이제 카메라가 3대가 됐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범퍼 측면에 코너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전면 레이더 그대로 하나 있고 이쪽에 코너 레이더 또 하나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에 비해서 6 시리즈 같은 경우에 카메라도 2개가 더 많고요. 그리고 레이더도 2개가 더 많습니다. 자, 그 결과 실제로 주행을 해보게 되면 에이다스 시스템을 작동했을 때 이 V90보다는 6 시리즈가 아무래도 야간 시에도 그렇고 우천 시에도 그렇고 차선을 읽어내는 능력이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가 3개다 보니까 눈깔 하나로 보던 거 3개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는 멀리 보고, 하나는 근거리 보고, 하나는 또 야간용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2개가 더 추가되면서 차선을 읽는 능력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코너 레이더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옆 차선에 어떤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해졌는데, 그럼 막히는 길에서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껴들 때 굉장히 근거리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껴든단 말이죠. 근거리로 컷인을 하게 되는데, 근거리 컷인 시에 살짝만 들어와도 코너 레이더가 차가 들어온다는 걸 인식을 하고 먼저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서 차간 거리를 넓혀주게 됩니다. 자, 반면에 V90 같은 경우에 지금 레이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컷인으로 껴드는 차가 이쯤까지 들어왔을 때도 인식을 못해요. 거의 다 들어오고 나서야 인식을 하고,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풀 브레이킹, 급정거를 하게 되죠. 뭐 재수없는 경우에는 한눈 팔고 있다가 박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6 시리즈의 완승입니다. 완승. 자, 파워트레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물론 뭐 V90 파워트레인, 이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가는 주행 리뷰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다 같은 MHEV가 아니다. 절대로 벤츠의 그 253 AMG에 들어가 있는 M256 엔진,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지금 4기통의 MHEV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얘는 시르키 6 3000cc, 거기에 트랜스미션은 ZF-8단. 이 주행 질감에서 오는 고급스러움과 정숙성, 이런 것들도 사실 이 630i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승. 자, 그리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 중 하나가,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 그냥 프레임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이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 뭐 자꾸 이 글라스 잡고 열고 닫고 하다 보면 나중에 유격 생겨가지고 뭐 고장이 난다, 잡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심미적으로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차 안에 타서 운전을 할 때 이 프레임리스 도어 때문에 생기는 그 약간의 더 좋은 개방감, 이런 게 좀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6 시리즈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얘는 지금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체가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댐퍼가 감소력 조절이 되는 댐퍼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뒤쪽에는 에어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앞쪽은 그냥 코일쇼크 사용하고요. 이 V90 같은 경우에는 앞뒤 다 에어스프링 없이 일반 코일 스프링 댐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감소력 조절도 되지 않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더라도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좀 고급스럽게 걸러내면서도 노면을 잘 움켜쥐고 다니는 그 고급스러운 드라이빙 질감, 저속이고 고속이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6 시리즈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시야와 관련된 건데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지면에서 글라스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104입니다. 104. V9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10이에요. 110. 다시 말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옆을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얘가 세단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을 딱 보면은 아래가 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V9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옆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다. 자, 밖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뭐 이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트렁크를 한번 좀 볼까요? 트렁크 공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트렁크로 가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와, 뒷모습도 진짜 이 V90의 압승 아닌가요? 압승? 자, 트렁크를 일단 오픈을 해볼게요. 짜란, 짜라란. 자, 6 시리즈가 뒤에 루프라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게 꺾여서 내려오는 건 맞는데, 꺾여서 내려온 이 끝나는 포인트 자체가 바닥이랑 지금 높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V90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 바닥 면적뿐만 아니라 높낮이에 있어서도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둘 다 높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트렁크의 바닥 면적이겠죠. 자, 바닥 면적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V90부터
자, V90의 뎁스 113. 그리고 6 시리즈의 뎁스는 자 110입니다. 110. 자, 여기까지 끊었어요. 110. 자, 다시 이번엔 V90의 가로 길이 105가 나오네요. 105. 그리고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 107 나옵니다. 107. 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사실 6 시리즈가 전장도 더 길고요, 휠베이스도 더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렁크 공간에서 바닥 면적에 있어서만큼은 이 볼보 V90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 V90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리어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리프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프 스프링이 들어감으로써 아무래도 코일 스프링이 됐건 에어 스프링이 됐건 스프링이 이렇게 위아래로 양쪽에 길게 좀 들어가줘야 되는 이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6 시리즈보다 더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사이즈를 조금 더 잘 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차량 다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완벽하게 플랫한 바닥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V90 같은 경우에는 아래 벙커를 열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뭐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 BMW가 다 그렇듯이 없습니다. 비어있고 뭐 대신에 타이어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트렁크 공간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6 시리즈의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뜩이나 글라스도 누워있는데 엉덩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뒤쪽 백미러를 봤을 때 뒤쪽 시야가 좀 많이 답답하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뒤쪽 시야가 답답한 부분은 6 시리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뒷자리. 자, 이 실내로 들어오면은 또 이제 볼보가 또 이제 좀 앞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도어에 이게 뭐야?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이. 자, 6GT의 도어의 수납 공간을 보면은 이 도어에 있는 컵홀더에 스타벅스 벤티까지 그냥 여유있게 갖다 꽂을 정도의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이 거주성을 둘째 치고 이 수납과 관련해서는 저 도어 쪽에 있는 컵홀더 그 사이즈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6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를 좀 제외하고, 그리고 6 시리즈는 뒷자리에 시트 이제 각도가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얘는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거데, 요거 두 개만 사실 제외하고 나면 이 가죽의 질감이랑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에도 볼보는 앉았을 때 이 뒷자리 사람의 이 척추,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이 느낌을 진짜 굉장히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실제로 뒷자리에 사람이 앉았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V90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이거 좀 아쉬워요. 이 컵홀더, 컵이 꽂았을 때 컵을 지지해주는 요 아래 뎁스가 너무 얕아요. 요 뎁스가 너무 얕아서 여기다가 조금만 높은 테이크아웃 컵을 꽂아도 툭 치면 금방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BMW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차는 기본이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본 시트에 앉았을 때 얼마나 그래서 편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볼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히 그럼 사이즈는 뭐가 더 큰데? 라고 하셨을 때는 6 시리즈가 더 큽니다. 이 생각 외로 이 뒷좌석 시트의 엉덩이 폭은 똑같아요. 폭이 둘 다 133이 나와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이 시트 끝까지의 길이, 이게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허벅지가 이렇게 뜨냐 안 뜨냐가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6 시리즈가 3cm가 더 깁니다. 얘는 46, 쟤는 49예요. 자, 그리고 이 시트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V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cm, 그리고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3cm.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6 시리즈가 조금 더 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았을 때 허벅지가 얼마나 뜨냐, 잘 밀착이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뒷자리 레그룸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레그룸 같은 경우에 저 A필러가 딱 끝나는 저 지점부터 해서 앞좌석 시트를 딱 30cm를 양쪽 차를 둘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뒷좌석 시트에서부터 앞좌석 시트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7cm, 지금 이 녀석은 34cm. 그런데 둘 다 워낙에 제가 아무리 짧아도 지금 이렇게 앉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앉아도 넉넉할 정도로 두 차량 다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제 둘 다 파노라마 썬루프기는 한데 이 글라스의 사이즈 자체가 V902 월등히 크다. 좌우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 뒤쪽까지 얼마나 개방이 되느냐, 이 얼마나 뒤에까지 밀려 있느냐에 있어서 V902이 훨씬 더 큰 개방감을 가지고 있다. 자, 뭐 뒷자리에서 비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 비교는 6 시리즈에 타서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6 시리즈 딱 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탔을 때도 이 프레임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내려와 있음으로써 이 옆을 바라봤을 때 이 시야가 좀 굉장히 시원한 맛이 있다. 그리고 A필러가 이렇게 얇은 애도 아닌데 이 프레임리스 도어 때문에 분명히 좀 개방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앞좌석도 마찬가지로 BMW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도 굉장히 큰 테이크아웃 컵이 꼽힐 정도로 굉장히 큰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아까 뒷좌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트의 이 사이즈를 떠나서 이 착좌감, 그 착좌감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몸을 잘 잡아주면서도 편안하면서도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쿠션감이나 이런 심미적인 부분이나 이 가죽의 질감까지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자동차 시트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시트 하나만큼은 진짜 볼보가 단연코 지금 이 녀석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도 이 브라운을 좀 이쁜 걸 가지고 들어오지. 이 브라운 어떻게 생각해요, 감독님? 너무 실망스럽죠? 콧물이 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염이 올라와서 콧물이 흐를 정도로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가죽 컬러와 이 시트 무늬. 자,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의 이 조작부뿐만 아니라 이 전면부의 전체적인 이 크래시 패드부터 아래 내려오는 이 대시보드랑 뭐 센터 페시아 이 조작부랑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어노브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BMW는 좀 확실히 이 조잡하다라는 이 느낌을, 이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실내에 있어서도 볼보가 저는 한참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이런 뭐 프레임 레이트나 뭐 터치감 이런 것들도 볼보가 다 더 좋은데, 문제는 이 BMW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있죠. 사실 얘네는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이 한글화도 그 어떤 수입차 브랜드보다도 가장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이 내용이 알차죠.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HUD와 연동까지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도 사실 BMW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도 12인치로 커졌어요. 자,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서 볼보에서 느낄 수 있는 좀 불편함이라고 하면은, 지금 볼보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길잖아요. 위아래로 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예쁘고 뭐 그냥 에어컨 조작하고 공조기 조작하고 이럴 때도 그냥 다 괜찮은데, 이 후진이 들어갔을 때 뒤쪽에 보이는 후방 카메라의 그 사이즈가 좀 작아요. 후방 카메라가 좀 이제 작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자, 그리고 볼보가 아쉬운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 텔레스코픽이 수동이에요. 이 수동 텔레스코픽을 만지는 그 레버가 또 이 아래에 있어. 이 아래. 그 포르쉐가 이 아래쪽에 깊게 있잖아요. 근데 걔보다 더 깊게 있어.
이 두 차량이 다 사실 이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잖아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는 차들이 텔레스코픽이 전동이면 이 텔레스코픽의 위치까지도 메모리가 같이 되는데 저 녀석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스코픽이 수동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또 음악 듣는 거 중요하잖아요. 오디오는 진짜 넘사벽이다. 저 볼보의 바우센 윌키스는 뭐 딱히 음악 듣는 거에 좀 약간 환장하는, 오디오 튜닝하는 거에도 환장하는 이런 저한테도 딱히 저 차는 뭐 손대고 싶은 게 없을 수준으로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BM에 들어가 있는 하만카돈은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하만카돈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족스러워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앉은 김에 시동 한번 걸어볼까? 6기통 실키 CX? 솔직히 파워트레인이 넘사벽이다. 근데 아무튼 가격 차이는 1000만원. 네. 자,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6 시리즈 그리고 V90. 자, 1000만원의 가격 차이. 이게 뭐 1000만원짜리 차랑 2000만원짜리 차를 비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네, 7500, 8500 요 정도 가격 레인지에서의 1000만원 차이라면은, 네, 둘 중에 사실 얼마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 사실 실용성만 본다라고 했을 때 두 차량 다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이 두 차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이 우선이냐 아니면 난 성능이 더 우선이냐, 요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물론 개인 취향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 차이를 모두 다 뛰어넘고도 한참 더 넘을 정도로 이 V90의 디자인을 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1000만원 가격 차이가 있고 나발이고 간에 V90으로 갑니다. 아무리 이번에 볼보에 들어간 MHEV 시스템이 좀 그지 같고 승차감이 6보다는 좀 떨어지고 4기통에다가 아직까지는 AS 받으려면 대기 시간도 좀 많이 긴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저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차량이다. 솔직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V90을 딱 봤을 때 야, 저건 뭐야, 차가 뭐 저렇게 생겼냐, 야, 닥스훈트야! 라는 생각이 딱 든다. 그러면 그냥, 네, 깔끔하게 6 시리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디자인하고 오디오 말고는 네, 딱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네요. 끝.